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자, 오늘의 문제. 임신 초기 임산부가 감염되었을 때 태아의 선천적 기형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 모성간호에 대한 임신 관련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모성에서 이 임산부의 감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감염병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매독이라고 하는 아이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풍진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독은 성병이죠. 그리고 풍진은 이거는 호흡기계로 전파되는 발진성 질환이에요. 발진성 질환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몸에 울긋불긋 발진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자, 매독이라고 하는 아이는 성병인데 이 아이가 인부에게 감염됐을 때 아이에게 선천성 매도가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산모가 감염이 되면 태아에게 유산이 되는 요런 아주 심각한 이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누플즈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코에서 고름이 이렇게 생기는 요런 양상도 있고, 가성마비라고 하는 부분과 허친손 치아, 이름이 좀 특이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스누플즈라고 하는 이렇게 코가 이렇게 고름이 생기는 것과 허친손 치아 또는 허친슨 치아라고 해요. 자, 요거는 치아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태아에게 여러 가지 기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풍진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 아이는 태아에게 만약에 이제 엄마가 감염되게 되면 태아의 사산이라던가 아니면은 심장 기형, 백내장,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산모에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시키는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키워드가 있어요. 둘 다 감염병인데 언제 감염되는 게 위험하냐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자, 풍진 같은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 감염되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임신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산모에게 풍진 항체가 있는지도 검사를 하게 되죠. 자, 매독 같은 경우에는 풍진이랑은 좀 달라요. 매독은 태아에게 보통 전달되는 게 태반을 통해서 우리가 책에 따라서 16주 또는 뭐 20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임신 16에서 18주 이후에 위험해요. 그래서 교재에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늦어도 20주 이전의 치료. 요게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아이인 거죠. 그럼 문제는 선천성 기형을 초래하는 질환 두 가지 있는데 키워드가 임신 초기네요. 그러면 답은 그죠, 풍진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바이러스가 원인이래요. 그럼 아까 매독과 풍진 중에서 매독, 풍진 중에서 풍진이죠. 네, 이미 바이러스가 원인이다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매독은 매독균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풍진은 풍진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아이예요. 그럼 풍진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볼까요? 발진성 질환이래요. 풍진이네. 근데 정말 맞는지. 임신 초기 나왔네요. 풍진이네. 왜냐면 매독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18주 이후.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게 떨어져 있을까요? 발진성 질환이라는 단어. 거기에 임신 초기라고 하는 단어. 이런 것들이 보니 다 풍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의 풍진입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감염병들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홍역, 수두, 성홍열, 그리고 여기 있는 풍진까지 요 네 아이는 대표적인 발진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울긋불긋 뭐가 생기게 되는 아이인데요. 다 몸에 발진이 생기게 되고 성홍열을 제외한 요 세 개는 원인이 또 다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홍역은 키워드가 전구기. 자, 전구기라고 하는 건 어떤 주된 증상이 나타나는 전 단계를 전구기라고 해요. 뭔가 미약하게 증상이 있거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구기라고 하는 요 시기에 입안에 코플릭 반점, 하얗게 반점이 생기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코플릭 반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구기에 입안에 코플릭 반점이 생겼다. 그리고 나서 열이 오르고 발진도 나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에는 홍역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하기 하나를 좀 추가하자면 발진이 귀 뒤에서부터 생기더라. 그래서 귀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두라고 하는 아이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얘는 이 발진의 변화가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동글동글 안이 딱딱한 구진이었다가 이 아이가 안에 액체가 채워지는 수포로 바뀌게 되고 이 수포가 뭐 농포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꼭 농포로 간다라기보다는 수포인 상태였다가 수포가 터지면서 딱지가 생겨요. 그 딱지를 우리가 가피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상처 생기면 아시겠지만 딱지가 생길 때 제일 가려워요. 그래서 이 딱지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발진성 질환 중 가장 가려워요. 그래서 이 아이의 키워드는 더하기 심한 소양감. 그래서 우리가 수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억제제를 대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신체 보호대를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소양감이 많이 심해요. 자, 그럼 우리 소양감 했으니 여기에 대한 간호도 한번 공통간호 해볼까요? 자, 소양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성이 맞나요? 네, 두루두루두루 연결 되어버렸네요. 처음에는 소양감이 심하니까 시원한 환경이 좋아요. 아무래도 땀이 나게 되면 더 가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소양감이 있을 때 하는 여러 가지 목욕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온수 목욕이 있고요. 전분 사용한 목욕이 있고 중조를 사용한 목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분이라던가 중조 이런 것들을 이제 물에 풀어서 목욕을 하게 되면 좀 더 소양감이 완화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긁게 되면은 물론 뭐 절대 손을 대면 안 돼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긁게 되면 손톱 밑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균이 많아요. 그래서 손톱 밑에 있는 균에 의한 2차 감염이 될 수 있어서 긁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손톱을 짧게 너무 가려워요. 그런 경우라면은 빗 같은 걸로 이렇게 두드려라. 이런 간호도 나와져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절대 손을 대면 안 돼 라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손톱으로 긁게 되면 2차 감염이 있다 보니 가능한 한 손대지 마 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억제제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억제제는 언제나 기준이 제 옛날 사람이라 자꾸 억제제라고 하나 봐요. 신체보호대입니다. 신체보호대는 최소한으로 신체보호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뭐 원인이 어떤 거든 간에 소양감이 있다. 소양감을 증상으로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A형 간염이란다. 간에서 폐쇄성 황달이라고 해서 담관이 이제 막혀서 담즙이 역류되는 경우에 폐쇄성 황달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폐쇄성 황달에서 또 소양감이 담즙 산현 때문에 나타나게 돼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간호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보습을 잘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풍진을 발진으로 특징을 잡는다면 정말 바람처럼 생겼다가 바람처럼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대부분 발진이 생길 때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풍진 같은 경우에는 뭐 첫날에 생기면서 확 번졌다가 한 3일째 되는 애 사라지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아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풍진은 오히려 이렇게 모성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발진성 질환인 것 같아요. 자, 홍역도 원인이 바이러스, 수두도 바이러스, 풍진도 원인이 바이러스라고 했는데요. 여기 있는 성홍열은 원인이 균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인 자체가 좀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원인은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라는 아이예요. 자, 요 아이 같은 경우에 발진도 많이 나긴 하는데 발진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이렇게 막 뭉쳐서 생긴다 라고 하는 게, 근데 또 얼굴에는 안 생겨요. 얼굴에는 안 생기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막 생긴다. 그래서 이게 정말 발진인지 붉은 색깔을 칠한 건지 이렇게 요게 특징이고요. 사실 요거보다 좀 더 성홍열을 너는 성홍열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얘가 딸기혀, 혀의 돌기가 죄송합니다. 혀의 돌기가 돌출되면서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는 모양, 그래서 마치 딸기와 같다라고 해서 딸기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성홍열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홍열은 원인도 조금 다르고 독특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발진성 질환으로 빠지긴 했는데 모성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모성에서 이 매독과 풍진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